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자바 국비 교육을 수료하신 신입 개발자 4천 중반의 연봉을 제안받고 서비스 회사를 최종 합격하고 중견기업을 최종 합격하여 취업하신 분의 스펙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이고 인프런에서 인큐라는 이름으로 멘토링과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중앙 HT라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백엔드 과정의 프로젝트 멘토링을 멘토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국비 교육을 고민하시거나 참여하실 분, 찾아보고 계시는 분, 진행하고 계신 분에게 좀 더 나은 방향 또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 자료는 이제 공유될 예정이고요. 밑에 있는 문의방에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이전 글에는 이제 자바 국비 신입 개발자 3천 중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중앙 H라는 교육기관에서 멘토링 했던 친구 중에 4천 중반을 받고 취업한 신입생의 스펙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이제 구성 내용은 이제 국비 교육 과정 수료 후 빠르게 취업하고 높은 연봉을 제안받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거에 또 이제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했을 때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바 국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나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요새 개발자 취업이 안 된다는데 취업이 되긴 할까?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수정을 해 두겠습니다. 초봉 4천 중반을 제안받은 신입은 뭐가 다를까?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에 제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초봉 4천 이상을 제안받는 신입은 분명 다릅니다. 3천 중반을 받고 취업한 친구와 4천 중반, 4천 이상을 받고 취업한 친구는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을 사실 오늘 제일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달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이제 멘티분, 신입분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당시에 이제 같이 가이드 해주고 멘토링을 하면서 가이드 해주고 이력서 피드백 해주고 같이 프로젝트 가이드 해주면서 준비했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가져왔고요. 포트폴리오 일부 내용, 이제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자바 국비 신입 개발자 3천 중반의 스펙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멘토링은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개발을 하면서 조회 성능 개선, 뭐 이런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기술 스택을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을 했고, 그럼 개선을 했다면은 분명 비포 애프터가 있을 텐데 어떤 애프터가 있었고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조회 성능 개선, 그러니까 인프런의 멘토링 이제 기능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인기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뭐 1초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시를 적용해 성능 개선을 했다라고 적어주셨고, 멘토 이메일 발송 응답 속도 개선, 뭐 이제 멘토에게 이메일 발송을 하는데 응답 속도를 개선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딩을 이용한 비동기 처리를 했고, 이제 이 적용한 걸 테스트를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더 세부적으로 깊게 테스트 해보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GitHub 리드미에 이처럼 적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가이드를 해줄 때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적으면 좋은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이력서를 루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션이나 GitHub 리드미로 적절하게 랜딩하는 방법도 좋다고 가이드를 해줬고, 그렇게 가이드 해준 부분을 진짜 충실하게
적용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이메일 발송, 뭐 개선에 대한 내용과 뭐 적용 코드, 설정 코드, 테스트는 어떻게 했고, 테스트 했을 때 처리 전과 처리 후의 비교,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줬고, 이제 홈페이지 조회 성능 개선 같은 경우에는 캐싱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앵그라이더라는 이제 부하 테스트 툴, JMeter, 그 부분 좀 잘렸네요. 앵그라이더라는 부하 테스트 툴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적절하게 시각적으로 넣어주셨고, 그 외에 이제 REST 클라이언트 추가 설정 및 에러 핸들링, 이런 설정 및 핸들링을 했는데, 이 설정을 할 때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이드를 해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하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커넥션 풀 설정에 대한 뭐 고민, 타임아웃 설정에 대한 고민, 이렇게 외부 API 운동을 할 때 만약에 재처리 로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추가 고려사항 이제 수료할 당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진 못한 것 같았는데, API 서버 장애로 인한 에러 발생 시 서킷 브레이크 패턴 도입 필요, 이런 신입한테, 취준생한테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제 가이드 해줌으로써, 가이드를 이제 멘토링 했던 분들 다 드렸지만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뭐 타임아웃 설정이나 재처리 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 친구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이고요. 사실 이제 자바 국비 신입 개발자 3천 중반 친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봤을 때는. 근데 달랐던 점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달랐던 점 및 차별점의 엣이 일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와 이제 멘토링을 5개월 정도 하면서 연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멘토링 할 때 가이드 해준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친구한테 차별 없이 똑같이 가이드를 해주지만, 똑같은 이제 뭔가 가이드 멘토링을 받았을 때 얻어가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통해 진행하는 멘토링을 되게 잘 활용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달랐던 점은 깊은 고민의 시도와 실천력. 깊은 고민의 시도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걸 보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또는 시도를 해보세요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천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막히거나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최대한 이제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락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멘토님 말씀해주신 이메일 발송에 있어서 약 3만 건의 멀티스레딩을 이용한 비동기 처리를 진행을 해왔고, 작업 완료 시간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문은 뭐 이런 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중앙 H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면서 이 멘토링 시간 외에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멘토링 전용 채널 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고, 연락을 줬던 몇 분 안 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실천한 내용과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줬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할 때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제 밑에 뭐 스레드가 10개일 때, 스레드가 20개일 때, 30개일 때 되게 이제 귀찮은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런 행동을 봄으로써 실천력이 진짜 좋다. 그리고 흘러가듯이 가이드를 해준 거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깊게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봤구나. 이런 시도들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본다는 게 생각으로는 쉬운데 또 귀찮거든요. 근데 귀찮은 거를 이 친구는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준 예시는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모의면접 부트캠프 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연봉을 4천 이상 제한받고 취업한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물론 운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깊은 고민을 시도를 했고 실천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깊게 파고들고 고민한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한 부분들을 본인이 소화를 해왔기 때문에 면접에 갔을 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최종 합격하고 합격한 회사에서 피드백 받은 부분이 혹시 뭐가 있냐 하니까 신입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다라는 게 인상이 깊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은 제가 제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초봉이 뭐 3천, 3천 중반? 이 친구와 이제 4천이 넘어가는 친구들 또는 5천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력서를 보고 고위 면접이나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다른 점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고 깊게 파고들고 고민한 부분들을 적절히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서로 티키타카가 잘 돼요. 이런 부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귀찮은 부분이 또 이제 강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아웃풋이 뭐냐, 결과물이 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웃풋은 1개월 수료를 하고 1개월 반 만에 최단 기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도피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한 달 반 만에 최종 이제 2군데 합격했고 한 군데 어디 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곳은 초봉 1,700의 중견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고 이 중견기업은 말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 IT 쪽이라면 아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주니어 개발자 3년차, 2년차 이상을 뽑는 주니어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고 신입이지만 면접을 보자고 해서 가서 면접 보고 라이브 그때 보고 해서 최종 합격을 했고 그 서비스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 초봉 4,500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를 갈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초봉 4,700 이상인 중견기업을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개발 외 기타 뭐 스펙이나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이런 부분도 궁금할 거예요. 나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위에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외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 공개를 하자면은 이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고요. 비전공자. 과가 비전공자였어. 완전 뭐 전자공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쪽 비전공자였고 학벌은 인서울을 나왔고 사설 부트캠프를 듣고 이제 취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다시 마음을 먹고 중앙 H라는 교육기관을 들어와서 국비 교육을 듣고 취업을 재도전을 한 케이스였고요. 교육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를 꼭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천을 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적극성,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H라는 교육기관에서 네이버 출신, 뭐 이렇게 카카오 출신, 대기업 출신 실무자분들의 멘토링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말했지만 제일 잘 활용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모든 친구한테 똑같이 어떤 가이드를 해주고 궁금한 게 있거나 막힌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면은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한 팀에 이제 5명이 있다면은 2명 정도 하면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을 했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료 후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을 하는데 맞아, 먼저 연락이 또 왔어요. 수료한 후에도 어디 이렇게 진행 중이고 혹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도 하긴 했습니다. 수료한 후에 어디 면접 잡히거나 그러면 연락을 달라. 근데 그런 것도 먼저 연락을 잘 주셨고
멘토링 시간 때 가이드 드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 때 모든 거를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찾아보고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비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고 초봉 이제 4천 중반 이상을 제한받은 친구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봐봤고요.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채용 시장이 쉽지 않은데 뭐 부트캠프가 됐든 국비 교육이 됐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